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앞에 프롤로그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부산대학교는 이산저산 오르지 않아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교입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의 입학본부장님 모시고 부산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김현민 입학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현민 입학본부장입니다. 네, 입시 한라인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10월입니다. 빠른 대학교들은 곧 전형이 이루어질 텐데요.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학생부 중심 전형들은 서류와 자기소개서만 보고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있는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역 인재 전형은 바로 그 의학 계열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은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그 의학 계열의 의예과 40명, 그리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15명, 그리고 한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8명 해서 총 63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면접을 통해서는 학생의 잠재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창의성 또 독창성 등을 통한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나누어서 잠재적 역량으로 평가하고 학생의 윤리성,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능력 등을 인사회성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역인재 전형의 면접,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 면접고사는 사실 그 다수의 평가자가 그러니까 한 명을 심층 면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한 학생에게 약 40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잠재적 역량은 전날 교수님들께서 이제 공통 문제를 출제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로 질문을 던지고 또 제출 서류를 기초로 한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량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기초로 해서 대면 면접을 통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그 면접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사교육이 따로 필요 없고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고 오신다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고 또 공통문제에 대한 답변은 의학 계열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챙겨보신다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인재 전형의 면접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논술 전형인데요. 부산대 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이랄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은 그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20% 그리고 비교과 성적 10% 그리고 논술은 70% 이렇게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당락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논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본인이 조금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수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지원해 보실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한 20대 1 정도 됩니다만 실제 경쟁률은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나면 이보다는 다소 낮아집니다. 논술 평가는 올해는 11월 26일에 실시할 예정이고 논술고사 시간은 100여 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논술 예.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수능 최저를 맞추면 아마 경쟁률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 교사가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부산대학교 나눠져 있는데 문제 유형이 어땠는지 좀 구체적인 좀 힌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학년도 논술평가는 그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사회, 교과목, 통합형문학 아마 그 많은 대학들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는 그 수학 문제풀이 형태다. 즉 수능의 문제들을 전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적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출제됐던 모든 문제들이 분석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올해의 모의 평가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학은 늘 고급 교육과정 안에서 그렇죠. 쉽게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논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산대학교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자연 계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따로 부산대학교 논술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단지 수능 준비를 하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뒷번호 문제, 이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적는 연습만 한다면 부산대학교 자연계열, 의학계열의 논술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인문계열은 없을까요? 네, 뭐 인문계열은 아마도 네.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기의 주장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고 결코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 믿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부산대 수시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체능의 경우는 또 실기 전형도 있잖아요. 네. 네, 예체능 실기 전형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실기 전형은 그렇게 많은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 학생 101명 그리고 정원에 18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조금 그 차이점은 미술학과, 조형학과 그리고 디자인학과의 애니메이션 전공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5배수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40% 그리고 실기 성적 60%를 합산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그리고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실기 성적이 80% 이렇게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이 네 학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 수시 접수 이후의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정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정시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부산대학교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수능 전형이고 여기에 이제 실기 전형과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가군, 나군 합해서 약 1,47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물론 수시에서 약간 미충원된 인원이 2월 되면 이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할 겁니다. 수능 전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조금 특이한 점은 사범대학은 그 대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0%의 면접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가군, 나군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군, 나군 복수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국사는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열별로 이제 수능 반영 영역하고 또 반영 방법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수능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표준 점수 활용을 하고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수학, 나 그리고 영어, 사회탐구 두 과목 응시하셔야 하고 국어, 영어 영역에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즉 국어, 영어가 30%, 30%, 나머지 두 영역이 각각 20%씩 반영이 되고 자연계는 국어, 수학, 가 그리고
영어, 과학, 탐구 두 과목 이렇게 응시하셔야 하고 역시 수학, 가와 영어 영역에 30%씩 가중치가 적용돼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시에도 실기자 전형이 있고요. 수시에도 있는데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실기 전형의 경우 그 세부 전공의 특징에 따라서 학과에서 수시에서 모집하기도 하고 정시에서도 모집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단지 주의해야 하셔야 될 점은 수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고 정시에서 실시하는 실기 전형에는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집 단위가 수시에 또 어느 모집 단위가 정시에 모집을 하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기의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모집 단위별 인원 차이가 안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이제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학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학생들이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학과가 이제 치의학, 한의학, 그 학석사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또 학과이기도 한데요. 그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은 결국 치과 의사와 한의사가 될 수 있는 한의대와 치대랑 같은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의과대학, 그리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간호대학, 약학대학, 즉 의학 계열과 관련된 모든 학과가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문대학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이 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학사학위를 받고 또 석사학위도 추가로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도 함께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총 과정은 7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학석사 통합과정은 수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논술 전형 모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7 수시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8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나요? 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그 2018학년도 모집 정원의 68.6%, 그래서 총 3,079명을 수시 모집으로 뽑을 예정이고 31.4%인 1,411명으로 정시 모집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7학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조금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수학과와 과학 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이 인문사회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또한 그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단과대학들마다 조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건가요? 이제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비 학생들이 좀 잘 찾아봐서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는 우리 대학은 모집 계열별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에서는 응시만 하시면 됐는데 2018학년부터는 필수 응시해야 하고 2017학년도와 달리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고 정시에서는 모집 계열별 등급 환산 점수를 수능 성적에 가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역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기본계획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지원이 이제 허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차 지원이 없었는데 2018학년도부터는 그것을 이제 허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부산대 수시 모집을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전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18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전형별로 네.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2018학년도부터는 그 예. 학생부 종합 전형 2라는 예. 전형을 신설해서 예. 그 전형에서는 의학 계열을 제외한 다른 모집 단위는 수능 재작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2018의 특징을 보면 이제 네. 학생부 종합전형 2가 신설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2017과 가장 큰 다른 점인데요. 이 전형을 신설하게 됐던 어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2018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2를 신설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종합평가로 1단계를 선발하고 면접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수능 재작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발 전형을 다양화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또 역시 고교 생활에 충실하고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1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2하고 이제 두 개가 있다 보면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전형 1로 가야 이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로 가야 합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수능 재작년 기준이 있고 없고 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전공 적합성은 맞지만 수능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2에 가서 면접을 통해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에 좀 자신이 있고 네. 학생부 그 수능의 최저 학력에 자신이 없다면 2로 지원을 하고 네. 또 학생이 그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다면 완으로 지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로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2보다는 완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네, 보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전형이죠. 그러니까 모집 단위도 학생부 종합 전형 1에 훨씬 많이 배치되어져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2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부산대학교가 사실 그 교사나 이렇게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잘 몰라요, 이 위상을. 그래서 이 부산대학교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 매력,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네, 부산대학교의 공과대학 또는 경영대학 이런 그 단과대학들은 취업률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입학한 학생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 달하는 취업률을 자랑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제가 이제 기계공학부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든 것은 그 우리 부산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항상 많이 질문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예. 교과가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취업도 잘 되는 인기학과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과 성적을 얼마만큼 비율을 정해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6학년도 기계공학부의 경우에 평균 교과 성적이 2.01 등급입니다. 상당히 높죠. 예. 근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2등급 그리고 일반고 학생이 전공 적합성 및 진로 탐색 과정이 우수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점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학생부의 서류가 이게 지원을 했을 때 과연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이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네. 종합 전형은 내신이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내신보다는 서류의 영향이 크거든요, 사실. 근데 이 서류만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학생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산대를 적어도 지원한다면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 뭐 3등급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더 좋았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항상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부분의 비교과가 좋으면 합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 부분만 이제 그렇죠.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때그때 지원자 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과도 같이 두고 자기소개서 두고 그리고 또 상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학과에 의미 있는 상들을 한두 개 받았는데 이런 가정들이 이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그럼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 2에서 네. 면접이 이제 들어가는 전형이 실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면접, 또 학생들의 입장에 또 고민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원서를 안 쓰겠다는 학생들이 이제 있을 정도거든요. 네. 자, 면접 준비, 부산대학의 포인트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네,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부 꼼꼼히 읽고 자기소개서 읽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다. 스스로 미리 예상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면 면접평가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또 하나 이건 뭐 한 예이긴 한데 한 학생이 면접평가에서 조금 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학과의 모든 교수님 얼굴을 한 분 한 분 모니터에 띄워놓고 면접 준비를 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평가에 와서는 얼굴이 약간 본 얼굴이라서 조금 그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기특하네요. 예, 뭐 그래서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수능을 마치고 내가 이 학과를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꼼꼼히 문제를 작성해서 직접 답변을 준비한다면 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본부장님 얘기 듣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부산대학교 김현민 입학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입시 요강부터 지원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입학 정보 들었는데요. 부산대학교 정말 가고 싶은 학교예요. 네,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부산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서울대학교 아닌가요? 서울대학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렇군요. 설립된 연도는 같습니다만 예, 날짜가 조금 저희들이 더 빠르네요. 이렇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짜. 예, 70주년 올해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 인재를 배출했고 또 20만 동문이 각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를 오고자 하는 학생들, 예, 저희 대학이 93여 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과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대의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과를 잘 탐색해서 부산대학교를 지원하신다면 예, 부산의 바다와 함께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아주 즐겁게 보내실 수 있고 또 그 이유도 충분히 부산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여러분의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산저산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아주 가보고 싶은 대학입니다. 김동균 선생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겠죠? 네. 2017 부산대의 수시 모집을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끝까지 수능 시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부산대학교의 논술시험은 11월 26일 날 실시됩니다.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부산대의 문제 경향을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준비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시 모집은 수능 100%로 전형합니다. 수능 영역을 보면 인문계는 국어, 영어 30에 수학, 탐구가 20%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 영어 30, 국어, 탐구 20%입니다. 지원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산업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와 같은 지역의 거점 대학교들이 아마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논술고사 필기구는 볼펜에서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볼펜으로 작성할 때는 수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필 샤프를 이용하게 되면 틀린 사항을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볼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학교 논술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히 답만 기술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추가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는 데까지 적는다면 총 점수를 다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추가 점수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예쁘게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답지를 스캔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적어주시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꼭 많이 지원해 주시면